유란시아서 사부 예수의 삶과 가르침. 123편 예수의 어린 시절 나사렛으로 돌아옴. 베들레헴에 머무는 동안의 불확실성과 불안감 때문에 마리아는 가족이 정상적인 생활에 정착할 수 있는 알렉산드리아에 무사히 도착할 때까지 아기에게 젖을 떼지 않았다. 그들은 친척들과 함께 살았고 요셉은 도착 직후 일자리를 구해 가족을 부양할 수 있었다. 그는 몇 달 동안 몫으로 일한 후 당시 건설 중이던 공공건물 중 한 곳에 고용된 대규모 인부들의 감독으로 승진했다. 이 새로운 경험을 통해 그는 나사렛으로 돌아간 후 건축업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예수의 무력한 유아기 시절 내내 마리아는 자식의 복지를 위태롭게 하거나 장차 지상에서의 사명을 방해할 만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오랫동안 한결같이 경계하며 지냈는데 그 어떤 어머니도 자식에게 이보다 더 헌신적이지 못했다. 예수가 태어났던 집에는 예수와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이 2명 더 있었고 가까운 이웃들 중에는 예수와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이 6명이나 있었는데 그 아이들과 충분히 놀아줄 수 있는 나이였다. 처음에 마리아는 예수님을 곁에 두고 싶어 했다. 그녀는 예수가 다른 아이들과 함께 정원에서 놀게 되면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두려웠지만 요셉은 친척들의 도움을 받아 그러한 과정이 예수에게 또래 아이들에게 적응하는 법을 배우는 유용한 경험을 박탈할 것이라고 그녀를 설득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러한 과도한 보호와 비정상적인 보호 프로그램이 예수를 자의식적이고 다소 자기 중심적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음을 깨닫고 마침내 약속의 자녀가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자라도록 허용하는 계획에 동의했다. 그리고 그녀는 이 결정에 순종했지만 어린 아이들이 집이나 정원에서 놀고 있을 때 항상 경계하는 것을 자신의 일로 삼았다. 애정 어린 어머니만이 아들의 영아기와 유아기 시절의 아들의 안전을 위해 마리아가 짊어진 마음의 짐을 알 수 있다. 알렉산드리아에 머무는 2년 동안 예수는 건강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성장했다. 몇몇 친구와 친척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예수가 약속의 자녀라는 말을 듣지 못했다. 요셉의 친척 중 한 명이 먼 이크나톤의 후손인 멤피스의 몇몇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고 그들은 소수의 알렉산드리아 신자들과 함께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기 얼마 전 요셉의 친척 후원자의 궁전 같은 집에 모여 나사렛 가족의 안녕을 기원하고 아이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모였다. 이때 모인 친구들은 예수에게 히브리어 경전의 그리스어 번역본 한 권을 선물했다. 그러나 이 유대인의 성서 사본은 요셉과 마리아가 이집트에 남으라는 멤피스와 알렉산드리아 친구들의 초대를 마침내 거절할 때까지 요셉의 손에 쥐어지지 않았다. 이 신자들은 운명의 아이가 팔레스타인의 어떤 지정된 장소보다 알렉산드리아에 거주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세계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설득으로 인해 그들은 헤롯의 사망 소식을 듣고 팔레스타인으로 떠나는 것을 한동안 연기했다. 요셉과 마리아는 마침내 친구 에즈라에온의 배를 타고 알렉산드리아를 떠나 요파로 향했고 기원전 4년 8월 말에 그 항구에 도착했다. 그들은 곧바로 베들레헴으로 가서 9월 내내 그곳에 머물 것인지 나사렛으로 돌아갈 것인지에 대해 친구 및 친척들과 상담하면서 9월 내내 보냈다. 마리아는 예수가 다윗의 도시 베들레헴에서 자라나야 한다는 생각을 완전히 포기한 적이 없었다. 요셉은 그들의 아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정말로 믿지 않았다. 게다가 그는 자신이 실제로 다윗의 후손이 아니면 자신이 다윗의 자손으로 간주되는 것은 조상 중 한 명이 다윗의 혈통으로 입양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물론 마리아는 다윗의 새로운 왕위 계승 후보를 양육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 다윗성이라고 생각했지만 요셉은 형 아르케라오보다는 헤롯 안티파스와 함께 하기를 더 선호했다. 그는 베들레헴이나 유대의 다른 도시에서 아이의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 컸고 아르켈라오스가 갈릴리의 안티파스보다 아버지 헤롯의 위협적인 정책을 추구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이 모든 이유 외에도 요셉은 아이를 양육하고 교육하기에 더 좋은 장소로 갈릴리를 선호했지만 마리아의 반대를 극복하는 데 3주가 걸렸다. 10월 초까지 요셉은 마리아와 모든 친구들에게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설득했다. 이에 따라 기원전 4년 10월 초순
그들은 베들레헴을 출발하여 리드다와 스키토폴리스를 경유하여 나사렛으로 향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일찍 출발했는데 마리아와 아이는 새로 구입한 나귀를 타고 요셉과 동행한 친척 5명은 걸어서 갔는데 요셉의 친척들은 그들이 혼자서 나사렛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들은 예루살렘과 요르단 계곡을 지나 갈릴리로 가는 것을 두려워했고 서쪽 길은 어린아이를 데리고 혼자 여행하는 두 사람에게 전혀 안전하지 않았다. 여행 나흘째 되던 날 일행은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들은 요셉의 결혼한 형들 중 한 명이 3년 넘게 살고 있던 나사렛 집에 예고 없이 도착했는데 요셉의 형은 그들을 보고 깜짝 놀랐고 요셉의 가족이나 마리아의 가족도 그들이 알렉산드리아를 떠났다는 사실을 모를 정도로 조용히 자기 일을 처리했다. 다음 날 요셉의 형은 가족을 이사시켰고 마리아는 예수 탄생 이후 처음으로 자신의 작은 가족과 함께 정착하여 행복한 삶을 누렸다.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요셉은 몫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얻었고 가족은 매우 행복해했다. 그들이 나사렛으로 돌아왔을 때 예수는 3살 2달쯤 되었을 때였다. 그는 이 모든 여행을 아주 잘 견뎌냈고 건강도 아주 좋았으며 뛰어놀고 즐길 수 있는 자기 집이 있다는 사실에 어린아이 같은 기쁨과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그는 알렉산드리아 놀이 친구들과의 교제를 크게 그리워했다. 나사렛으로 가는 길에 요셉은 마리아에게 예수가 약속의 자녀라는 사실을 갈릴리 친구들과 친척들에게 알리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고 설득했다. 그들은 누구에게도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기로 동의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이 약속을 매우 충실히 지켰다. 예수의 4번째 해 전체는 정상적인 신체적 발달과 비정상적인 정신적 활동의 시기였다. 그동안 예수는 야곱이라는 또래의 이웃소년과 매우 친밀한 애착관계를 형성했다. 예수와 야곱은 함께 놀면서 항상 행복했고 둘은 훌륭한 친구이자 충성스러운 동반자로 자랐다. 이 나사렛 가족의 삶에서 다음으로 중요한 사건은 기원전 3년 4월 2일 이른 새벽에 둘째 아이 야고보가 태어난 사건이다. 예수는 동생이 생긴다는 생각에 감격했고 아기의 초기 활동을 관찰하기 위해 시간대별로 서 있곤 했다. 같은 해 한여름에 요셉은 마을 샘 근처와 캐러밴이 머무는 곳 근처에 작은 작업장을 지었다. 그 후 요셉은 낮에는 목수 일을 거의 하지 않았다. 그는 2명의 형제와 여러 명의 다른 기술자들을 동료로 두었는데 이들은 그가 공방에 남아 멍에와 쟁기를 만들고 다른 목공 작업을 하는 동안 일터로 보냈다. 또한 가죽과 밧줄, 캔버스를 이용한 작업도 했다. 그리고 예수는 자라면서 학교에 가지 않을 때는 어머니의 집안일을 돕고 아버지가 가게에서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동시에 사방에서 온 캐러밴 지휘자와 승객들의 대화와 잡담을 들으며 똑같이 시간을 보냈다. 예수가 4살이 되기 한 달 전인 그해 7월, 캐러밴 여행자들과의 접촉으로 인한 악성장 질환이 나사렛 전역에 퍼졌다. 마리아는 예수가 이 전염병에 노출될 위험에 너무 놀라 두 아이를 데리고 나사렛에서 남쪽으로 몇 마일 떨어진 사리드 근처의 무깃도 길에 있는 오빠의 시골집으로 피신했다. 그들은 2달이 넘도록 나사렛으로 돌아오지 못했고 예수는 농장에서의 첫 경험인 이 일을 매우 즐거워했다.